않으면 시간표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있으면 그때 제가 다른 반에서 했던 뭐 OT나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럼 교과서 16페이지 가겠습니다. 기본 지식 점검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주는 생산하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은 첫 번째, 물질의 교측성과 결합, 그리고 우주 초기의 원소. 학습 목표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주 초기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주론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에 어떠한 원소들이 나타나는지 생성되는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됨을 설명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론인데 현재는 옳은 이론입니다. 그럼 그거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스펙트럼은 별 것이 아니라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대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띠 모양으로 펼쳐놓은 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무지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지. 무지개가 보이는 거. 여튼 오늘 할 거는 빅뱅 우주론과 우주 초기의 원소.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두 분의 과학자가 계시네요. 두 분 과학자. 왼쪽 분, 오른쪽 분. 왼쪽 분은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은 좀 익숙한 분이지 아인슈타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요. 이제 지평이 점점 넓혀지는 거지. 그러면서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는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팽창하려는 힘이 존재하는 것 같아. 하지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다면 걔들은 잡아당겨주는 질량이 있으면 항상 중력이 작용하니까 잡아당겨주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일정할 거야. 이런 식을 우주의 크기는 일정한 정적인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론이 틀립니다. 틀립니다. 이분이 꼬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프리드만 이분이 천문대에서 관측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천체 관측하는 거를. 그러면 어느 날에 은하를 관측했어. 그런데 은하의 밝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요 정도 떨어져 있네. 그런데 다음 날에 똑같은 은하를 관측했는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날은 또 멀리. 그럼 이 은하만 그런 걸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하들이 다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주의 아인슈타인도 우주의 크기는 고정된 게 아니고 팽창하는 것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맞고 팽창 우주론 안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게 우주론이 두 개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아야 돼. 첫 번째 우주론의 종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주론의 종류. 쌤이 적었는 이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팽창 우주론이 이제 정립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싸우는 거야. 빅뱅 우주론이 맞다, 정상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리고 큰 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의 크기. 아, 둘 다 공통적으로 팽창 우주론이 맞으니까 우주의 크기는 터지는구나. 그리고 이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원들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그러면 구성하는 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지. 그런데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원이 훨씬 더 많아져. 어떠한 물질들이 더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에 그림 한번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공간이 커져도 계속 일곱 개네. 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일정하구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주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뱅 우주론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대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항하는 우주론이 있었어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은 아까 전에 말한 정적인 우주론이랑 다른 거예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팽창 우주론 안에 속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는 정적 우주론. 우주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정적 우주론. 정상 우주론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라고 하냐면 연속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연속 창조설. 무언가가 연속해서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무언가가 계속 생겨나는 거는 위의 그림보다는 밑에 그림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밑에 게 정상 우주론을 뜻하는 거고 위에 게 빅뱅 우주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을 먼저 얘기해 보면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진다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커진다라는 거. 그런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구성 물질이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계속 더 생겨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진 만큼 거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더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둘 다 크기는 커진다. 빅뱅 우주론도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면에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해요. 질량이 일정. 반면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크기랑 질량을 아네? 그러면 한 가지 물리량을 더 알 수가 있어요. 단위 부피랑 차지하고 있는 질량. 뭐의 정의죠? 밀도입니다. 밀도. 우주의 밀도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크기가 커지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겠구나.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일 때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10이라면 200일 때는 20, 300일 때는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항상 일정한 우주입니다. 밀도가 일정.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는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일정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리량을 알 수가 있어요. 온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 우주의 온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 온도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아인슈타인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이라고 E는 mc 스퀘어라는 방정식을 말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을 텐데 E는 mc 스퀘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튼 에너지와 질량은 아주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러면 우주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처음에 요 정도 부피일 때 일단 질량이 일정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크기가 작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어, 공간들을. 근데 크기가 커지니까 내가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네? 그러면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 부분 정상 우주로는 커버할 부분이 많아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도 더 늘어나네? 그래서 온도는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 온도가 일정한 유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론을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우주론들을 주장한 과학자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조지 가모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가모프. 그리고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이론이 맞는 이론일까라고 한다면 빅뱅 우주론이 맞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습니다. 그 증거들을 두 가지 알아볼 거야. 다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 그럼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론이면 현재 이렇다는 말이네요. 끄덕끄덕.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무언가 별이 생성되고 나면 질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생성됐잖아요. 별이 소멸되고 나면 질량이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주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구성 물질이 질량들이 대부분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가 이제 모여서 중력 수축하면서 별이 만들어져요. 수소핵융합 반응하면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큰 우주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잖아. 걔들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산산이 조각되더라도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우주론의 팽창이에요? 우주론의 종류라고 말하시는 뭐라고요? 1번 끝에 제일 위에 적으신 거 우주론의 팽창이에요? 종류라고 그쵸. 팽창 우주론은 전제로 있습니다. 우주론의 종류. 팽창 우주론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말하면서 한다고 저기저기 어렵네. 지금까지 괜찮죠? 갑시다. 이 두 번째 할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할 내용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는데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어떤 원소들이 이제 우주에 탄생하는지 볼 거야. 빅뱅 우주론과 원소의 생성. 빅뱅 우주론과 원소의 생성. 자, 우선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비생명체도 있겠지만 이 생명체는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좀 더 쪼개면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를,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데 사실 원자도 더 쪼갤 수 있어. 이 쿼크라는 것으로까지. 그래서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 핵이 되고 거기에 전자가 달라붙으면 원자가 됩니다.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어떤 물질들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빅뱅이 폭발하면서 어떤 원소들이 생길지 한번 보자. 자,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틀린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한 이론으로 보는 거야. 이 이론이 뭐냐면 우주의 나이를 지금 한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태양은 좀 더 빨리 태어났어. 50억 년 정도 돼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고 현재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주의 크기가 좀 작았을 때가 있겠죠.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에서 어떤 폭발해서 일어났다고 보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를 하나로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그런 상태니까 이 빅뱅이 폭발할 당시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질량이든지 밀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발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기본 입자가 가장 먼저 형성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먼저 형성돼. 큰 것부터 형성될 수는 없어. 가장 작은 것부터 형성돼. 기본 입자. 뭐 빨간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뭐 노란 색깔도 이렇게 보이네. 그런 다음에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고 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형성이 됩니다. 양성자는 빨간색 두 개랑 파란색 하나가 있네.
그리고 중성자는 파란색 두 개랑 빨간색 하나가 결합했네. 색깔별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 뭐다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노란 색깔은 아직 그냥 우주 공간에 막 널브러져 있네. 어디 한 군데 붙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핵이 형성돼요. 원자핵을 여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데 헬륨 원자핵 어떻게 형성되는지 볼까? 빨간색 두 개에 파란색 하나. 아 얘가 양성자이구나. 그리고 파란색 두 개에 빨간색 하나. 아 얘가 중성자구나.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게 헬륨 원자핵이구나. 아직 전자가 붙지 않았으니까 아 원자라고는 말을 못하겠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 이제 붙었네. 원자가 형성되었고 결과가 만들어져요. 요 과정들을 쌤이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한 점에서 폭발했다. 우리는 이거를 빅뱅이라고 불러요. 빅뱅. 하나로 응축시켜놓은 우주의 지구 크기가 엄청 큰데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이 한 점 상태는 온도랑 어떤 밀도라든지 질량이 거의 무한대인 상태야. 굉장히 큰 상태야. 무한대인 상태야. 그러면서 폭발하자마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입자. 기본적인 입자라고 하는 거는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져요. 쿼크랑 전자.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져요. 쿼크랑 전자의 정기적인 성질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하나당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띄어요. 전자는 하나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띱니다. 그리고 쿼크는 종류가 6종류나 있어. 그런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알아야 될 쿼크가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쿼크의 종류는 업쿼크랑 다운쿼크가 있어요. 업쿼크 U, 다운쿼크 D라고 쌤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업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업쿼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쿼크랑 전자가 가장 처음에 생성이 된다. 그런 다음에 쿼크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형성이 돼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쌤이 양성자는 이렇게 P라고 표시를 할게요. 양성자는. 그리고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서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N으로. 중성자는 N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는 어떤 쿼크가 결합을 했냐면 업쿼크 두 개에 다운쿼크 하나가 결합을 한 걸 양성자라고 해요. UT.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두 개가 결합한 걸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량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양성자랑 중성자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아는데 우리는 쿼크의 전하량은 아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량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양성자부터 먼저 볼까? 양성자 같은 경우에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또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을 해주면 3분의 3이 되죠. 아 그래서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는 거구나.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는 거구나. 그리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에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을 해주니까 0이 되네. 아 정기적인 성질을 띄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는 중성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뭔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만 폭발하고 나서 1초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반응들입니다. 1초도 안 돼서 여기까지 형성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할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쌤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 조금 세부적으로 적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들은 여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적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양성자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양성자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양성자가 한 개일 때는 우리는 원소 기호로 표시를 하면 수소라고 합니다. 양성자 두 개일 때는 헬륨. 그래서 이때 양성자가 한 개인 녀석은 주변에 일단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이 당시에는 바로 붙지 못해. 우주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전자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전자가 가만히 붙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원소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이렇게 수소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양성자가 한 개가 있네. 양성자 1. 그리고 중성자는 없으니까 질량수가 곧 이렇게 1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뭐 전자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사실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수소 원자핵이라고 읽습니다. 수소 원자핵이라고 읽어요. 질량수 1자리를 우리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읽습니다. 안 지울 거예요. 안 지울 겁니다. 그대로 그냥 쭉 갈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결합했다고 볼까?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결합을 했대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있겠네. 마찬가지로 전자가 붙을 수 있는 궤도에 아직 전자가 붙을 수 없어. 너무나 뜨거운 상태니까. 자,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한 개네. 양성자가 한 개면 우리는 수소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원자 번호 1번. 그리고 질량수는 2라고 해야 되겠지?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질량수는 2라고 해야 되겠네? 질량수는 2자리의 수소를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중수소 원자핵. 여기에서 이제 또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양성자가 결합을 한 경우, 중성자가 결합을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위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아래쪽에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그런 경우가 있겠지. 전자가 볼 수 있는 궤도가 있고 아래쪽 먼저 볼까? 양성자가 하나네. 아직 수소라고 해야 돼요. 수소. 얘는 수소입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1, 2, 3이에요. 질량수 3짜리. 이 수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중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삼중수소 원자핵이 형성돼요. 삼중수소 원자핵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드디어 이제 수소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2개잖아. 원자 번호 2번, 양성자 수가 2개인 거는 우리는 헬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헬륨이 생겨. 헬륨. 그리고 원자 번호 2번, 질량수는 3짜리. 요 헬륨을 읽는 방법이 질량수가 3짜리인 헬륨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질량수가 3짜리. 뭔가 이거 중수소, 삼중수소처럼 이런 명칭이 있으면 좋은데 정확한 이렇게 명칭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질량수의 3짜리인 헬륨 원자핵이라고 읽습니다. 질량수 3짜리인 헬륨 원자핵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성자가 결합하거나 여기서 양성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 원자핵이 있어요. 헬륨 원자핵. 얘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빈 연습장을 꺼내서 그냥 하나하나씩 적다 보면 양성자부터 하나하나씩 적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교과서를 펼쳐보면 이러한 워딩이 있을 겁니다. 빅뱅 폭발 후 3분이 흘렀는 시점에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빅뱅 폭발 후 한 3분쯤 지나면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그 말은 어떠한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그 원자핵은 어떠한 원자핵을 말하냐면
이 헬륨 원자핵을 말하는 거예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데는 한 3분 정도 걸려. 그런데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성자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1초도 안 돼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뭐 그게 고교 과정에서는 구분하는 게 크게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1초 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3분 때 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여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한 3분쯤 되면 원자핵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 후에 만들어지는 원자핵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뭐 헬륨 원자핵인데 원자핵들이 쭉 만들어지는구나. 3분쯤 되면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자핵이 형성되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만 발라붙으면 원자가 되잖아. 그러면 원자가 참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폭발하고 나서 3분밖에 안 됐잖아. 몇십억 온도에 굉장히 뜨거운 상태라니까. 그러면 3분 정도 흘렀으면 아직 뜨거운 상태예요. 전자들은 잘 달라붙지 못해. 그럼 우주의 온도가 얼마만큼이나 떨어져야지 전자가 이제 가만히 원자에게 달라붙을 수 있냐면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되어야 됩니다. 3000켈빈 정도. 우주의 온도가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 이제 전자가 가만히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는 켈빈은 우리는 흔히 섭씨 온도를 많이 쓰죠. 섭씨 온도. 오늘 낮 기온은 영상 22도씨까지 올라갈 겁니다. 22도씨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 3000켈빈이라고 하는 얘는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섭씨 온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하고 읽어요. 그러면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의 관계는 섭씨 온도에서 273 정도를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돼. 과학에서 그냥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절대 온도라는 단위. 그러면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한 2700도씨 정도 됐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원자가 형성될 수가 있구나.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원자가 형성될 수 있구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시기구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생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시기가 언제냐면 빅뱅 폭발하고 나서 38만 년이 흘러야 돼. 38만 년 후 38만 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졸려? 깨세요. 졸리면 뒤 나가서 잠시 잠 깨고 와도 되고 38만 년. 자, 우리는 이 38만 년이 뭔가 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8만 년이 조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어떤 기준이 되냐면 빅뱅 폭발하고 나서 어떤 빛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38만 년 전까지의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냐면 이때 우주의 상태는 전자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빛이 뭔가 통과하려면 전자랑 충돌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뚫고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상태라고 해서 38만 년 전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왜 불투명했냐면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야. 빛은 빛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딱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지 통과된 빛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그런데 원자가 이제 딱 생성되니까 질서 정연하게 다 빛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8만 년 후부터는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여기까지. 두 번째, 빅뱅 우주론과 어떤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이 38만 년부터 나온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빛이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복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사기의 카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뭐 대류라는 것도 있고 전도라는 것도 있고 복사라는 방식도 있어요. 하여튼 빛은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됩니다.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요때 나온 빛이 우주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우주 전역에. 그리고 거의 다 같은 세기로 보입니다. 현재 보면 이쪽을 봐도 그 빛이 보이고 이쪽을 봐도 보이고 우주 어떤 곳을 봐도 다 그 빛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이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한 건데 그래서 우주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는 우주의 온도가 좀 높고 파란색으로 체크된 거는 우주의 온도가 좀 낮은데 선생님 우주 전역에서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이는데 이렇게 온도가 다들 제각각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온도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정밀하게 관측한 거예요.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의 오차까지를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지 우주 전역의 온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의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은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했는데 이 빅뱅 우주론이 맞는 지지하는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했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이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천문학에서 가지는 의미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에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조금 천천히 한번 풀어주자면 말을 쌤이 조금 풀어주면 이게 왜 증거가 되냐면 빅뱅이 폭발하고 나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빛이 처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했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얼마였다고? 3000켈빈의 온도를 우주의 온도였다고. 근데 이때 나온 빛이 현재 관측된다? 모든 방향에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돼요. 빛이 쫙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이고 그리고 요 빛은 현재 얼마로 관측되냐면 2.7켈빈으로 관측이 됩니다. 2.7켈빈으로 관측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주의 온도가 한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 됩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 38만 년일 때는 우주의 크기가 요만했어.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이었으면 이게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또 하나의 어쩌면 가정인데 이게 왜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되냐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빅뱅 우주론이라면 우주의 크기가 이때는 얼만큼 되었고 온도는 얼만큼 되었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되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현재는 한 2.7켈빈이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이론적인 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는 어떠한 곳을 보더라도 우주의 온도가 2.7켈빈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첫 번째 증거가 돼요. 이론값이랑 그리고 실제 값이랑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값이랑 실제값이랑 같아서 그런데 두 번째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중 기체가 가장 많다고 했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수소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헬륨이야.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수소와 하나의 헬륨의 질량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수소의 질량의 합, 모든 구성을 하고 있는 헬륨의 합을 하니까 질량비가 3대1 정도로 나올 거라고 또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요. 계산을 해서.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스펙트럼 결과 알 수 있어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떠한 원소가 있는지 우주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여튼 그래서 그걸 통해 보니까 질량비가 3대1 정도로 관측이 되어서 두 번째 지지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당시의 과정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까지 생기고 양성자 자체가 그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폭발하고 나서 1초도 안 된 시점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한번 볼 거야. 우주 공간에 어떻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비율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같았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균형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무너져 버리냐면 초기에 이 균형이 왜 무너져 버리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 옵니다. 양성자 같은 경우랑 중성자 같은 경우에 질량이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성자가 조금 더 큽니다. 중성자가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아주 뜨거운 시기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요. 서로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반응도 일어나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요 반응도 일어나요.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경우에는 질량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더 먹어서 질량이 더 커져야지 중성자가 되는 거네.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되는 경우에는 무언가를 버려서 질량이 작아지는 경우네. 둘 중에 어떠한 반응이 더 잘 일어나냐면 자연현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더 채워져서 질량이 커지는 건 쉽지가 않아. 요 반응보다는 무언가를 버려서 요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아지다가 뭐 무한대까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또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한 7개 정도? 요 정도 이제 전환이 되니까 안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중성자가 1개 정도 생기는 거야. 쌤이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리고 중성자는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야. 요 비율대로 착착착착착 우주 공간에 이제 쫙 생기는 거예요. 요 비율대로. 그래서 지들끼리 결합하는 애들끼리는 지들끼리 결합해요. 한 줄 더 그릴게요. 왜냐하면 헬륨 원자핵은 두 개씩 결합하는 거니까 한 줄 더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착착 생기면 두 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3분쯤 되면 결합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얘들은 결합을 할 거야. 얘들은 결합을 해서 무엇이 생겼지?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생겨요. 그리고 양성자 수 하나가 의미하는 거는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 원자핵. 자, 이 비율대로 이제 우주 공간에 모든 것들이 다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개수부터 볼까? 개수비. 수소 원자핵의 개수비를 먼저 볼까?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수소 교실을 원자핵 때 환기시켜주세요.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비누로 먼저 볼까?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 용품을 청결하게 수소 원자핵이 닦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동 다섯, 시에도 여섯, 마스크를 12개 착용하며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오, 요거 두 개까지 이해해주세요. 얘기하면 안 돼. 얘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쓰였으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질량비도 볼 거야. 질량비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수소의 질량을 더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수소 양성자를 하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성자도 하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1자리가 12개가 있네. 그러면 질량이 12.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질량이 4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11대 4는 3대 1이고 실제 수소가 한 7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륨이 25% 정도 있어요. 이론값이랑 실제 관측값이랑 같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오늘 한 거 천천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하면서 우주론의 경영,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에서 어떤 원소가 생겼는지,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뭔지 세 가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시 봅시다. 고생했어요 다들.